스터디 방금 끝났죠? 안녕하세요. 자, 복습합니다. 복습. 교환은 재산권 주고 재산권 주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유상이기 때문에 매매 규정, 담보책임, 특히 담보책임 규정 준용됩니다. 자, 가격이 같지 않죠? 그럼 차액을 금전으로 주는데 이걸 보충금. 보충금은 돈이기 때문에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런데 돈을 안 주죠. 보충금. 그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할 수 있다. 자, 임대차 사용 수익해야 할 걸 약정합니다. 차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합니다. 쌍무유상 낙성 불효시. 법이 차임주라고 했기 때문에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는 않아요. 쌀 줘도 돼요. 자, 타인권리 매매, 타인권리 임대차 유효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꼭 임대인이 소유권이 있을 필요는 없다. 소유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힘이 약하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하지만 반대 약정이 없으면 주인한테 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걸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주인이 등기해 줬다. 그 다음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에 등기했다. 등기했네. 소수로는 들이댈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존속기간, 자, 합의한 기간이 존속기간이 됩니다. 특별히 제한 그런 거 없어요. 보장도 없고. 묵시갱신, 법정갱신. 기간 만료했네요. 임차인이 계속 살아요. 주인이 특별히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자동갱신, 법이 계약기간 연장.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자, 전 임대차에 대해 혹시 제3자 제공 담보가 있다면 이거 돌려줍니다. 그래서 소멸한다. 돌려주려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 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냐면 6달, 임차인이냐면 1달 후 해지. 임대인 의무, 임대인은 인도해주죠.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유지 의무. 그래서 고장나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 부담. 하지만 별로 돈이 안 들어, 사소해, 임차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 이런 말이 뜨면 임차인 네가 고쳐.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외. 자, 비용,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 즉시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익비는 이사 갈 때, 종료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부속물도 지상물도 다 종료시예요. 이사 갈 때. 필요비만 즉시. 자, 제척기간이 있어요.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안에 비용 청구해 줘야 돼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입니다. 얘가 발끝이 임의규정. 따라서 비용에 관한 약정은 설사 임차인에게 분리해도 유효. 그래서 비용 포기 특약이 유효해요. 자, 대운팔리 2개. 원상 회복하세요. 증축 부분 임대인 소유로 먹이고 가세요. 이거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유익비 달라 할 수는 없다. 그대로요. 부속물. 자, 에어컨이죠. 벽걸이 에어컨.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 안 돼요. 부속물은 독립물 임차인 거. 건물의 객관적 사용을 위해 부속될 것. 임대인 동의하도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것. 자, 독립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붙었다. 구성부분 안 돼.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물건.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안 돼. 넣어놨어. 자, 언제? 종료시. 이사 갈 때. 정상적으로 종료해야 되죠.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 연체와 같은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방패 해지했다면 잘못한 임차인에게 이 권리 주지 않는다. 부속물도 지상물도. 잠시 사용 임대차 하룻밤 투숙객한테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 사용 임대차 채무 불이행 해지 안 돼. 부정으로. 첫 번째 나온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 폐지 특약은 안 먹혀요. 무효. 자, 지상물.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기간 만료했어요. 건물 현존합니다. 갱신 청구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거절합니다. 자, 방 빼야 되죠. 그때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 말은 청구권이지만 부속물도 지상물도 둘 다 형성권. 바로 매매계약 성립. 거절 못해요. 승낙의사 표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바로 형성권. 바로. 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인데 주인이 해지 통고 들어왔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6달 안에 방패해줘야 되는데 건물 사세요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갱신청구 안 해도 돼요. 채무불이행 해지 안 돼. 편면적 강행이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권의 배제특약 무효. 두 개 나오죠. 철거해 건물 지상시설일체 포기하고 가. 이거 지상물 매수청권 배제특약. 그래서 무효. 자, 건물 다 사라. 다 사라.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아요. 동의 얻었든 안 얻었든 사라. 경제적 가치 효용이 있든 없든 사라. 뭐가 건물도 사라. 저당권 밖에 있어도 사라. 하지만 주인 땅하고 옆집 땅하고 양다리 걸친 놈,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양다리 전부를 살아갈 수는 없고, 혹시나 주인 땅 위가 구분 소유 객체가 된다면 혹시 모를까 그때는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임차인 소유 건물이야겠죠.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팔아 째꼈네. 소유권 이전. 네 거 아니구나. 네 거 아니니까 살아갈 수는 없다. 없다. 자, 기간 만료 후 주인이 토지를 벽한테 팔았네요. 자,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 자체를 등기했거나 또는 지건물 등기 받았다면 대항력을 갖췄죠. 그러면 병한테도 네가 사 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겼어요. 자, 태풍이 날렸네요. 임차인 잘못 없이 일부 멸시. 태풍이 절반 날렸죠. 계속 살 거예요. 그러면 차임 감액 청구권이 태어납니다. 당연 감액되면 전화해야 돼요. 감액 청구권. 하지만 나 안 살아. 해지하고 이사 갑니다. 세입자. 자, 임차인 의무 월세 잘 내겠죠. 조심스럽게 관리하세요. 실제 발언할 때까지 알려줄 의무. 임대인이 보존행위 들어오면 거절 못합니다. 자, 수인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차했죠. 연대 의무. 이기 차임액 연체. 2달치 월세 연체하면 쫓겨납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이기 차임 연체, 그 다음 무단 양도전대예요. 그 두 개만 주인이 중간에 쫓아낼 수 있어요. 양도전대 임대인 동의받아야 돼요. 이유 채권이라 힘이 약해. 임차권 주인이 동의해줘야 양도전대할 수 있다. 동의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 동의 없이 무단 양도전대했네요. 주인은 방패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의 소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이 경우 해지 못합니다. 양도전대 규정 마찬가지 배제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 오히려 임차인한테 좋죠. 동의 안 받고 하라는데 절대 강행 규정이 될 수가 없어. 자, 무단전대 사례 관계. 갑을 사이 무단전대했네요. 주인은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배신행위라 볼 수 없다면 해지 못한다. 해지 안 했다. 갑은 지채무자인 임차인 을에게 월세 달라고 해라.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단전차인 병에게 직접 월세주 할 수는 없다. 직접 한데 그럼 어떻게? 대위에서 요렇게 자기 채무자 임차인을 대위에서 해라. 자, 무단전대차 유효입니다. 유효.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류 동의받아줄 의무 있다. 인도에서 사용케 할 의무 있다. 그런데 혹시 쫓겨나 담보책임. 자, 병의 점유는 무단전차인 게 불법 점유. 주인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자,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이 살아있는 한, 갑은 을한테 월세 받아. 따라서 이제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받아요.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병한테 돈 내놔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월세를 두 사람한테 받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 갑은 무단전차인 병을 상대로 불법 점유를 위한 손해배상, 불법 점유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이딴 것 돈 내놔 할 수 없다. 자, 적법 전체내게 인정되는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권 무단전체내게는 주지 않는다. 이 그림이면 끝나버려요. 편면적 강행규정, 부속물, 지상물, 월세와 관련된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 대표 임의 규정이 비용하고 임차권 양도 규정이에요. 자, 주임법. 주택임대차죠. 주임법 작동되는 거 주택임대차 작동되겠죠. 미등기 뭐가 작동됩니다. 주택 밑에 있는 토지도 돼요. 미등기 전세 당연히 됐죠. 자, 안 되는 놈 일시사용 임대차. 하룻밤 투숙객 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권리 안 줘요. 회사 안 줘요. 단 예외.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전속기간 기간 보장해 줘야지. 2년간은 걱정 없이 사세요. 2년 보장. 기간 안정해도 2년. 1년으로 해도 2년. 하지만
임차인 보호규정이니까 주임법은 임차인만큼은 선택권을 주죠. 1년 살 수도 있다. 2년 미만으로 기간 유효함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자,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2달 사이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죠. 묵시갱신, 법정갱신. 민법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하지만 주택은 다시 2년. 다시 2년 보자. 하지만 법정갱신 안 되는 거 잘못했겠네.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 연체 또는 임차 의무를 현재 위반 잘못했네. 안 주겠네. 자, 2년 살 수도 있지만 임차인만큼 또 언제든지 이사 갑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해지. 3개월 안에 짐 싸줘야 돼요. 3개월 안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존속.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은 똑같죠. 6달부터 2달 임차인이 갱신요건 행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인은 거절 못하죠. 갱신됩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 이기 차임액 연체했네요. 무단전네 잘못했네. 거절 당하겠네. 제가 들어갈게요. 존비속 포함 임대인이 실제 들어오려는 경우 거절할 수 있죠. 자, 한 번밖에 못 써요. 한 번. 법정갱신 똑같아. 계약갱신요건 행사하면 다시 2년. 그게 투투예요. 어차피 투투. 하지만 또 임차인만큼은 선택권. 언제든지 중간에 이사 간다 할 수 있다. 3개월 후. 대학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마침 그 다음날 오전 0시. 그래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학요건. 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 주민등록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 주민등록 신고는 도달 아니에요? 수리한테. 수리. 대학령 내용. 자, 주택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가배주의를 승계한 걸로 본다. 법조문. 그대로 넘어가요. 임대인주의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 반환점. 그래서 대학력 갖춘 후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면 병한테 넘어가면 주택 양수인 병이 지위 승계하기 때문에 병만 부담, 갑은 면한다. 그래서 양수인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양도인 갑은 면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이의제기했죠. 임차인이 이의제기했어. 그러면 승계되는 거 반대 끊어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 이의제기함으로써 가벽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이 임대차 공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이의제기하면 가벽에서 병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양도인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받고 나간다. 자, 저당권자 법조문 그대로 경매로 날아가면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 소멸. 하지만 내가 선바 용절하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선바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할 수 있다. 항상 2번이 경매치입니다. 자, 경매로 날아갔죠. 나는 이미 들어갈 때 후빠였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후빠의 운명이죠. 후빠. 오, 여기까지 했네요. 이제 보증금 갑니다. 보증금 페이지. 오늘 집합건물법까지는 가고 칠명법까지 갈 수 있으면 좋죠. 페이지 511페이지 보증금 우선 변제 511페이지인데 페이지를 한 장, 두 장을 넘기셔서 515페이지를 펴니다. 515부터 갑니다. 순서는 이게 제1항이에요. 법조문 제1항. 자, 봅니다. 515 법조문 하나 나오죠? 봅니다. 임차인이 두 번째 줄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 임차인이 주어잡아 임차인이 경매 신청합니다. 자,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이고,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 밑줄 경매 신청 세 번째 줄 경매 신청할 때 주어 잡아야죠. 첫 번째 줄 임차인 밑줄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자 밑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의 동그라미 빵 소수로만 장난쳐요. 그래서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이어지지.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주택 임차인이죠.
자, 기간이 만료했어요. 주인으로부터 내 보증금 3억을 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자,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주택 임차인에게는 다른 건 엄청 보호해 주지만 경매권은 안 줘요.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지체하면 바로 경매로 날려버려. 하지만 주택 임차인은 경매권이 없어요. 따라서 지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보증금 3억을 받으려면 원칙대로 해야 돼요. 원칙이 뭐냐? 자기 채무자인 주인 아파트에 강제 집행 들어가야 되는데 강제 집행이 들어가려면 집행권원, 판결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야 돼요. 불편하죠. 전세권자는 바로 경매 날려버려. 하지만 임차인은 경매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보증금 소송에서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면 이 판결문 가지고 확정 판결문 가지고 법원 가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칠 때는 판결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송을 거쳐야 돼요. 자, 판결문 가지고 경매 칠 때 우리 민사집행법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반대채무 이행 제공을 해줘야 경매를 시작해줘요, 법원이. 자, 그러면 임대차도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이게 쌍무계약이죠, 임대차는. 그러면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르면 반대채무인 목적물 돌려주면서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임대차, 주택임대차는 키 넘겨주고 이사 방 빼면 이행 제공하면 큰일 나요. 이유, 제가 안 했지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빼면 안 돼. 경매 다 끝날 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정확한 시점은 절대 인도 및 주민등록 대항 요건을 빼면 안 돼요. 즉 인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대항력 상실 우선 지금 보증금 우선 변제 받자고 경매 치는데 우선 변제권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상실해 버려. 그러니까 인도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특칙이 나온 거예요. 민사집행법 규정은 쌍무계약에서는 자기 반대채무 이행 제공이야 경매가 개시돼요. 하지만 주택만큼은 그렇게 하면 우선 변제권이 날아가 버려. 결국 이 특칙이 나온 거예요. 주택 임차인만큼은 경매 신청할 때 지 반대채무 이행 이게 뭐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목적물 인도, 목적물 반환, 그거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 같은 노란색이라 별로네. 이 빨간색은 별로야.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반대 채무는 인도예요. 인도 안 해도 경매 시작해 드릴게요.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4번이나 나왔어, 4번. 소수로만 장난치니까 주택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않는다. 집행 개시가 뭐냐? 이게 강제 집행 경매로 읽어요. 경매 개시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지. 결국 봐봐요. 그림.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소송 걸어서 판결문 갖고 경매 칠 때 어떤다고? 지 반대 채무인 주택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된다. 그 말을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법조문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경매 신청하는 경우 주택 임차인은 경매 신청하는 경우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죠? 아니면 주택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풀어서 쓰면 제가 이 개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 어?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시간을 3분, 5분을 허비하고 있어. 그래서 그 말이에요. 반대 채무 인도하지 않아도 강제 집행 개시된다. 경매 시작된다. 그래서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어려워. 그래서 그 밑에 있네. 즉, 내용, 임차인은 주택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얼마 좋아. 이렇게 법을 좀 만들어주지 말이야. 비워는 좀 촌스러우니까 인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인도하지 않아. 절대 안 나와. 이 조문 그대로 나와. 4번 전체. 그래서 이 조문을 외우라는 얘기예요. 경매 신청 시 반대 채무 이행 또 노란색으로 외워버려.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않는다에 포인트를 넣어야지. 이걸 개시효권으로 한다로 장난치니까. 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목이 봐요. 집행 개시효권이 완화됐다는 얘기지. 반대채무 이행 제공 안 해도 집행이 개시되니까. 이 집행은 강제집행, 경매를 말해요.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앞으로 한 장 넘겨봐요. 앞으로. 거기 별 3개 하시고. 별 3개 하시고. 집행 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별 3개 하시고. 자, 앞으로 한 장 넘겨서 오른쪽 맨 밑에 법 조문 하나 있어요. 자, 제 3항. 방금이 1항이고 이게 3항이에요. 같은 조문에 봅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뭔 소리야 또 이 소리는.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 받을 수 없다. 자, 다시 가봐요. 다시 와봐. 방금 조문으로 연결시켜야 돼. 제 1항이고 이놈은 제 3항이에요. 같은 조문이야. 그러면 1항에서 경매 쳤죠. 아, 경매 신청했어.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됐어요. 2항은 좀 이따 볼 우선 변제 조문이고 3항은 뭐냐? 경매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임차인이 지보증금 3억을 받으려면 이제는 양수인 경락인에게 아파트 인도해줘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방금 이게 법조문이죠. 임차인이 제가 이제 설명이 들어간 거지. 경매 환가대금 법조문은 이게 없죠. 왜? 3항이니까. 경매 매각대금으로부터 이 색깔도 별로 안 튀네. 어떻게 해야 돼? 빨간색 해야 되겠네. 하지마. 뭘로 할까? 빨간색? 어쩔 수 없죠. 색깔이 갖다 버려. 그러니까 그 분홍 색깔 좀 어떻게 해놓으라게. 임차인이 경매 끝났어요. 그래서 경매 끝나서 매각대금 나왔겠죠. 경매 매각대금으로부터 지 보증금 3억을 이제 법원으로부터 수령하려면 이 임차주택 아파트를 양수인은 누구?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에게 이제는 인도해라. 자, 무슨 말이냐?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됐어요. 지가 살면서 경매 쳤어. 경매가 다 끝났죠. A라는 놈이 낙찰받았지. 매각대금 완납했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 매각대금에서 집 보증금을 땡기는 거예요. 선순위가 있으면 먼저 은행에 가져가고 두 번째로 내 보증금 3억을 땡기지 매각대금에서. 자, 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받으려면 이제는 소유자인 경락인에게 인도해 주라. 그 조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경매 칠 때는 인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매 다 끝나서 매각대금에서 내 보증금 3억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제는 인도해 주라. 자,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할 때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임차인은 누구한테 받아? 이 내 보증금 3억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요. 법원이 주는 거요. 따라서 법원은 절대 안 떼어 먹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낙찰자한테 키 넘겨주고 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증금 받으려면 인도해라. 그대로 나와요. 이 좀 그대로 나와. 외워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이 양수인은 경락인을 말해요. 즉 경매대가에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받으려면 주택 인도해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나오니까.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돼요. 결국 경매 칠 때는 인도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 그건 2일 뿐이고 집행 개시효권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반대 채무의 인도가. 하지만 경매 다 끝나서 매각대금에서 뒷보증금 법원으로서 받으려면 이제는 경락인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인도해야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본 레이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또 조문 하나 나오죠. 우선 변제 요건 511페이지. 자, 조문 봅니다. 첫 번째 줄 이게 제 2항이에요. 아까 1항 이놈이 2항 방금 그 다음 페이지가 3항. 법조문 순서로 좀 해놓지. 자, 제 2항 오른쪽 대항요건 밑줄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의 세 번째 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요건 밑줄 확정일자 밑줄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도 박았고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박았다면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환가대금에서 주택 환가 경매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지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에요. 누구를 제낀다? 후순위를 제끼는 거예요. 선순위는 못 제껴요. 그러면 보증금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으려면 후순위 제끼려면 요건을 뭘 갖춰라? 두 가지.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그래서 확정일자가 여기서 나와요.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법조문 봤어. 이 법조문에 별 3개 박으시고 이게 요건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 요건에다가 뭐? 계약서의 확정일자 박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받는다? 경매대가예요. 항상 우선 변제는 우리 전세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있고 하죠. 경매대가에서 땡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경매에서만 나와요. 경매 환가대금, 매각대금에서 집보증금을 누구를 제껴요? 후순위를 제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전세하고 저당권에서 다 들어봤죠. 후순위를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라는 거. 자, 이제 봐봐요. 자, 우리 했죠. 저당권이 있는 집에 내가 세 들어갔어. 나는 세 들어갈 때, 이사 들어갈 때 인도 플러스 주민센터 가서 재임신고 박았겠죠. 그러게 살아. 하지만 나는 이미 들어갈 때 저당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돼요. 아, 주인이 담보대출 1억이네. 이걸 못 갚으면 이놈이 경매로 날리면 나는 중간에 쫓겨갈 수 있겠구나 예상해야 돼요. 왜? 나는 후빠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나 중간에 이사 갈 수 있다 각오해야 돼. 왜? 저 용이니까. 대신 내 피 같은 전세금 3억은 어떻게 경매로 날아갔을 때 여기서 챙겨봐야지. 그 각오로 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저당권자 채권액 비교하고 아파트 시세, 현 시가 비교하고 내 보증금 비교하고 만약 경매로 날아가면 1번이 경매대가에서 1억 먼저 채가니까 남은 매각대금 경매대가에서 내 보증금이 과연 남아 있을까? 그거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아파트가 한 7억 8억 했으니까 1번이 보니까 채권 금액이 1억이야. 그러면 얘 가져가도 내 보증금 3억은 충분히 남겠다. 설사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예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후 또 담보대출 2번이 태어났죠. 항상 누가 경매친다? 2번이 경매쳐요. 자, 2번이 경매쳤어. 을은 2번한테는 이기죠. 자기 후순위니까 2번한테 이겨. 하지만 이미 선순위가 있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 이놈이 경매쳤어도 나는 이미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대항할 수 없다. 자, 경락인이 이사 가세요 하면 나가야 돼요. 그냥 사세요 하면 또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대항은 못 한다는 얘기지. 대신 보증금이죠. 보증금은 자기 후순위 저당권자를 제껴버려요. 그게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죠. 어마어마한 권리죠. 저당권자를 제껴버려 채권자가. 전세권은 물권자니까 거기는 우선 변제권 줬죠. 물권 전세권. 하지만 채권자인 주택 임차인 채권자에게 전세권과 같은 물권 힘을 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매각이 5억에 매각됐다. 그러면 이 5억에서 선순위 1번부터 채가죠. 선순위 1억 가져가고 남은 게 4억이죠. 그러면 4억에서 내 전세금 보증금 3억이죠. 그러면 4억에서 3억 가져가고 남은 금액 1억이죠. 그러면 2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은 빌려준 게 2억인데 남은 게 1억밖에 없죠. 그러면 1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힘이라는 얘기. 만약에 4억에 매각됐다. 그럼 이놈 한 푼도 못 받아. 은행이 미스한 거지.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시험 이게 한 문제로 나와요. 저용저가 사례 문제 하나 이렇게 나와요. 저용저 나오고 소멸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 뜨고 배당은 순서대로 1번 저당권자 뭐냐 갖고 그 다음 임차인 가져가고 배당이에요. 배당 우선 변제 배당으로 나와요. 그 다음 2번 순서대로. 이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 무조건 상이에요. 왜 상이냐? 문제 자체가 8줄이야. 사람이 몇 놈?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경락인까지 다섯 놈 나. 가불, 병정, 무까지 나오고요. 주택 임차인 몇 년 몇 월 들어갔다. 인도미 중로 받았다. 선순위 저당권 채권액 얼마고 그 후 2번 저당권 태어나고 또 경매 날라가서 또 매각대금 얼마다. 누가 경락받았다. 8줄. 그러면 읽다가 지쳐버려. 날짜도 나오고 순서도 나오고. 겁먹지 말아요. 나중에 훈련할 거야. 사람부터 잡으면 돼. 누가 임대인이고 임대인 왼쪽에 배치시키고 임차인 중심 항상 임차인이 동그라미 하고 중심 잡고 선순위 여기다 배치시키고 갑을 병 배치시키고 후순위 정 배치시키고 시험은 무로 나오니까 경락인 무 배치시키시고 그러면 갑을 중심 잡고 선순위 병 후순위 정 경락인 여기다 박아놓고 그림 딱 그려놓고 임차인이 중심이니까 임차인 나는 후오빠니까 소멸로 끝나야지 후오빠니까 대항할 수 없어야지 배당은 순서대로 병이 을 이기고 을은 정 이기고 근데 을이 병 이긴다 정이 을 이긴다 그런 식으로 막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만 딱 잡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나중에 실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저용조가 이게 보증금하고 같이 사례 문제로 엮여요. 사례 문제로. 그래서 나중에 하면 돼요. 결국 내가 후순위 저당권자를 제껴버리려면 뭘 갖춰야 된다?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까지. 그래서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라는 거. 자, 이제 가봐요.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죠. 모두 갖췄을 때예요. 모두. 요건인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겠죠? 자, 그럼 효과 봐봐요. 확정일자를 인도 및 주민등록 전에 갖췄대. 무슨 말이야? 확정일자를 먼저 박았고 나중에 인도 및 주민등록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인도 주민등록이니까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나중인 인도 주민등록 박은 그 다음날이야. 그 다음날. 그 다음 4번 인도 및 주민등록 후 나중에 확정일자를 갖췄다. 나중이 확정일자죠. 그러면 모두 갖춘 건 뒷놈이니까 확정일자 갖춘 그 날이에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나중에 박으면 그날이지만 확정일자가 먼저고 그 후 인도 주민등록은 이거 그 다음날 요렇게. 그럼 날짜를 한번 해봐. 5월 1일 날 확정일자 박았어요. 5월 10일 인도 및 주민등록 받았어요. 우선 변제권은 언제? 5월 11일이에요. 그 다음날이야. 하지만 두 번째, 5월 1일 날 인도 주민등록 박았어요. 5월 10일 날 확정일자 박았어요. 언제 우선 변제권 취득? 바로 5월 10일 당일. 그래서 확정일자가 먼저냐 나중이냐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나. 하루. 그래서 인도 및 주민이 나중이면 5월 10일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 0시. 우리 시험은 오전 0시 안 나와요. 그냥 5월 11일 다음날 10일 다음날이에요. 그래서 어렵잖아. 할 수 있어. 자, 이것 대부분 판례예요. 하나 보고.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임대차 성립시, 즉 내가 계약할 때 주택하고 그 밑에 있는 대지가 주인 소유였어요. 자, 나는 들어갈 때 대항요건 갖췄어요. 확정일자도 박았어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나오면 대항력도 있고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도 있다. 자, 임차인은 토지만 날라갔나 봐. 대지만 경매 날라, 주택은 안 날라가나. 자, 이때 우리 대법원은 대지만 경매로 날라가도 이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즉 임차인 보호 판례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토지만 주택이 아닌 토지만 경매로 날라가도 여기서도 땡겨줘요. 이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주임법에서 대지 매각 대금 6글자가 뜨면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토지 매각 대금에 다 들이댈 수 있어. 적용 범위에서는 대지에도 적용된다 했죠. 이것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주택 아닌 대지에도 주임법 적용된다는 얘기가 토지 매각 대금에서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거예요. 이 판례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꽤 중요하니까 주임법에서 토지만 경매가 날라가도 토지 매각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요. 오케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 다 했어요. 자, 이제 교재만 살짝 정리하면 돼. 자, 대항요건. 그 법조문 밑에 양거리 1번.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 요건은
에이, 이거 아니야. 자, 이게 아니야가 확정일자 포함합니다. 자, 그게 목차봐. 대항요건 플러스 2번 확정일자 있죠? 이 두 개, 목차 두 개가 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목차로예요. 됐어요. 괜히 읽었어.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까 법조문에 3개 해버렸죠? 그럼 된 거예요.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이게 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그 목차만 보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왼쪽에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이 좀 전에 본 그거예요. 자, 1번.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 전에 확정일자를 갖췄대.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고 나중에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선변제권 취득한다? 인도 주민등록박은 그 다음날. 그래서 확정일자 후 인도 주민등록이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인도 주민등록 마친 후 나중에 확정일자를 갖췄죠. 그럼 확정일자가 나중이니까 확정일자 갖춘 그날 우선변제권 취득. 확정일자가 먼저냐 나중이냐에 따라 다르죠? 이거 정리해요. 우리도 나오니까. 자, 이제 넘어가요. 그 판례는 이따 소액보증금에서 나와요. 더 넘겨봐요. 516페이지. 오른쪽 517에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 이 대부분 판례를 볼 거예요. 자, 봐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로 날아갔을 경우에도 자, 밑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다 받을 수 있다. 별색이에요. 그래서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조금 이따 배울 최우선변제 다 받을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까지 같이 갑니다. 이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 토지 소유자가 설사 달라지게 됐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땅만 팔았대요.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래도 토지만 날라갔을 때 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주인 소유이든 주택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던 상관없다. 왜 그러겠어요? 무조건 임차인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해요. 1번에 별 3개였어요. 1번이 더 잘 나와요.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자, 보증금 우선변제권 가장 중요한 거 다 해버렸어요. 자, 이제 왼쪽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이거 할 거예요. 제목은 이거예요. 흑판 봐봐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법조문 봅니다.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말이 떠요. 그러면 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이 동네구나 이렇게 파악하시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 3개 박아요. 이 조문에. 그대로 나와요. 자, 이제 흑판 봐봐요. 방금 본 법조문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최가 붙었죠. 우선변제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최가 무슨 한자일까? 최고라는 의미예요. 최고,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그래서 우선변제권 앞에 뭘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느냐 이제 봐요. 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추래요?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도. 그러면 이 주택이 경매로 날아간 경우 항상 경매 매각대금에서 문제됩니다. 경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기준 5,500만원 다른 모든 저당권자 제껴버려요. 다른 모든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챙겨줍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 선순위까지 제낍니다. 자, 예를 들게요. 그림 봐요. 저당권이 있는 아파트에 내가 세 들어갔죠. 자, 항상 세 들어갈 때 이사하자마자 주민등록 받겠죠. 자, 인도 및 주민등록 박았어. 그런데 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경매로 날렸네. 그러면 나는 이미 이사서 들어갈 때 인도 및 주민등록 박아놨으니까 경매, 신청, 등기 받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였겠죠.
첫날 박았으니까 주민등록. 이사는 당연히 들어갔고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자, 나는 은행이 경매 신청 등기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 놨단 얘기지. 그런데 은행이 경매로 날렸어. 자, 선순위 나를 제낄 수 있는 이놈 채권액 1억, 내 보증금 1억, 서울이에요, 서울. 자, 경매로 날렸는데 매각 때문에 얼마 나버렸어? 1억. 아이고, 이거 어떡해. 1억 구면 은행이 다 가져가네. 나 은행이 가져가고 그 다음 가져가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나와버렸어. 예상외로. 아파트값 떨어져가지고. 충분히 1억쯤 나올 줄 알고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이 조문이 없다면, 최우선 변제 제도가 없다면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고 맨땅 맨몸으로 쫓겨나야 돼요. 자, 이걸 국가가 방치할 수 없지. 그래서 일정한 돈, 서울 기준 5,500만 원. 이것은 은행! 너 임마 양보해. 5,500만 원은 세입자한테 줄 거야. 그래서 5,500만 원은 무조건 세입자한테 배당해 줘요. 남은 4,500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최우선으로 즉 선순위까지 제껴버립니다. 선순위까지 제껴서 우선적으로 배당. 길거리에 나앉지는 마라 제도예요. 그래서 요건 갖춰야겠지. 서울 기준 1억 6,500 이하 보증금일값 얼마 챙겨주느냐? 5,500. 찌까박이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어떡해. 우리 힘들게 공부하기. 이거 개정된지 아시죠? 2월달에 5천에서 500 올랐어. 1억 5천이었는데 1,500으로 올랐어. 제발 좀 500 좀 확 1억 7천하고 그냥 6천 해. 아니 왜 500 단위로 법을 개정하자고. 우리 수험생들 외우기 힘들게. 물론 민법은 안 나와요. 민법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와. 민법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설명드리려고 할 뿐이요. 중개사법은 나오겠지. 이런 숫자. 민법은 3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 이것만 나와, 이것만. 아, 민법을 어떻게 보시고. 중개사법하고 차원이 달라. 중개사법 여러분들 이거 지역별로 다 외워야 되잖아. 서울, 과밀학, 재관약, 광역시. 저도 다 외웠어. 27회 때. 다 외웠어. 아직 민법은 나온 적 없어요. 그냥 편의상 서울 기준 선순위도 제끼고 임차인한테 5,500만, 현 기준 5,500만 원만큼은 챙겨줍니다. 길거리에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바로 보증금 중 일정액이야. 네 보증금 중 5천, 서울 기준 5,500만 원만큼은 선순위도 제껴주고 최우선으로 배당해 주겠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게 나오죠.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출 것. 여기 있죠.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다. 시험에 이게 나와. 시험은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 아니. 이건 그냥 우선 변제 요건이지. 자, 이유. 이 제도는 최우선 변제 제도는 길거리에 나앉는 걸 막기 위한 제도죠. 따라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시켜야 돼, 완화시켜야 돼. 요건을 완화시켜야지. 그래야 가급적 많이 5,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확정일자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최소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박아놔라. 누구나 그건 박으니까. 상식적인 세입자는. 그러면 왜 시점을 경매 등기 전까지 또 시점을 제한했느냐. 이것도 풀어버리지. 왜 그러냐. 가라 때문에 그래. 가라. 경매를 날라가면 막 임차인 들여요. 5,500만 챙기려고. 그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 대항 요건은 경매 시작합니다라는 등기 전에 박아놔야 돼. 공시되기 전에. 그래서 이 경매 신청 등기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경매 시작하면 경매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걸 등기소에서 등기 박아요. 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은 갖춰놔. 그래야 가라 방지 차원에서 이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까지 시험 나와요. 경매 신청은 뭐 당연한 거니까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출 것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확정일자는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민법은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다 풀려요. 그대로 외워요. 이 노란색을 외우는 거예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의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임차 보증금이 소액. 그래서 소액 보증금,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동네. 임차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이 다른 담보물권자는 선순위 포함한 모든 다른 저당권자들이에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개념이고. 자, 이제 시험에 2번이 나오죠. 별 3개. 동그라미 2번. 최우선 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라?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만 갖춰놓으면 돼.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다. 별 3개. 이게 나와요. 곧 이게 나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된다. X.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지 최우선 변제 요건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됐어요. 잘 안 나와요. 이쪽 동네. 오른쪽 판례 몇 개 나오는데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안 해도 돼. 막말로. 자, 다음 페이지 가요. 왼쪽에 임차권 등기명령 4번 큰 목차가 나와. 이거 아주 잘 나와요. 등기명령. 자, 이제 봐봐요. 설명 들어봐요. 우리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3억에 세 살고 있었는데 이사 가야 돼.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자, 보증금을 안 준데 이 사람 지방으로 발령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 이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경매 다 끝날 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빼면 안 돼요. 계속 유지해 줘야 돼. 중간에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면 다 상실해 버려요. 대항력 상실, 우선 변제 상실, 최우선 변제 다 상실해 버려. 따라서 이사를 못 가. 주민등록도 못 빼. 혼자 가서 자취해야 돼. 가족하고 같이 이사 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이런 임차인을 위해 나온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자, 요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게 나와요. 기간 중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고. X. 외워요. 등기명령 신청 시점. 임대차 끝나야 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것. 그러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소재지 관할 이런 것까지 나와. 이런 것까지. 소재지 주소지로 장난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는 항상 법원 관리니까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해요. 그러면 판사가 딱 등기하라고 해서 등기가 바뀌어. 임차권 등기가 바뀌었어.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되면 을은 이제 빼도 돼요. 이사 가도 되고 주민등록 빼도 돼요. 그래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가 된 후라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절대 상실하지 않아요. 등기명령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에요. 이놈하고 이 밑에 놈. 그래서 등기받고 지방으로 이사 가도 돼요. 괜찮아요. 피해받지 않아. 그럼 쉽죠. 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받을 때 지가 법원 가서 하니까 임대인이 돈 좀 들었겠죠. 등기 관련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 비용은 당연히 얘가 지금 보증금 안 줘서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임대인 부담. 자, 동률이에요. 이 두 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을 자, 을은 지방으로 이사 가서 대구로 이사 가서 대구로 가족끼리 집이 비었겠죠. 따라서 등기 박혀 있는 저 아파트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에요. 자, 얘가 살다가 A가 들어와 살았지. 을은 이사 가고 등기 박혀 있는 주택에 들어온 A. 그 뒤에 갑이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아갔나 봐. 얘도 여기는 소액 보증금 할게요. 1억. 3억이 아니라 둘 다 1억이에요. 자, 을이 A가 소액 임차인이라서 5,500만 원 배당을 받고 싶어. 하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법 조문이에요.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가 된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5,500만 원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얘는 A는 5,500만 한 푼도 못 받아요. 아까 같이 1억 됐을 때 얘기야.
한 푼도 못 받아. 5,500만 안 챙겨줘요. 자, 이유는 을이 비록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등기 박아놨죠. 살고 있는 거야. 등기 박아놓으면. 그래서 을이 5,500만 원 챙기는 거예요. A한테 안 줘요. A는 깔아일 가능성이 많아. 등기 박혀 있는 주택에 안 들어와요. 깔아일 가능성이 많고, 또 A가 살다가 중간에 또 보증금 1년 지나서 못 받아서 이사 갔어. B가 들어왔어. 이사 갔어. C가 들어왔어. 이사 갔어. 한 10놈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놈들한테 5,500만 원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은행이 폭파시켜버려. 소액임차인 몇 놈 생겼을 때 5,500만 원 챙겨주면. 그래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 놈으로. 오로지 한 놈. 5,500만 원. 은행은 한 놈만 우리가 인정해주지. 그대로 새끼 칠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가라가 생길 수도 있고 임대인이 5,500만 원 챙기려고. 이걸 방지하게 나온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 바뀐 주택에 새 들어온 그 후 소액임차인은 5,500만 원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요. 이거 법조문이라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사해도 상실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이 두 개. 그래서 잘 나와요. 자, 하나 더. 등기 받고 이사 갔죠. 대구로 이사 갔어. 주인이 연락 왔죠.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 관계다 아니다. 우리 동시행 항명권에서 했어. 아니에요. 자, 이것도 무조건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하면서 외워요. 지금 보증금 안 줘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죠. 보증금 안 줘서 이 사단이 벌어졌어. 따라서 너는 임마 안 준 보증금부터 줘야지. 무슨 동시행. 그래서 보증금 안 주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게 등기명령 등기니까 보증금 당신 등기 말소할 때 나 보증금 못 줘. 도둑놈이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예요. 너 임마 보증금 안 줬잖아. 빨리 줘.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야. 안 준 보증금부터 먼저 주세요. 보증금이 선이행점이.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명령 100% 다 해버렸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중 세 번째, 다섯 번째가 특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이제 왕별할 거예요. 저거 외워야 돼서. 자, 교재 한번 봅니다. 교재. 의 됐고요. 신청 1번 동그라미 1번 임대차 종료 후 끝난 후 같은 말 종료로 해요. 시험은 종료로 나오니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자,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여기가 별세개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안 준다는 얘기지. 언제? 종료 후 이사 가야 되는데. 따라서 2번 기간 중에는 등기명령 신청 허용되지 않지. 이게 시험 나와. 기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액수 종료 1번이 별 3개고 1번이 5번 나왔어. 종료 후 그 다음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하라는 거 합쳐서 5번 나왔어요. 그래서 3번 나오죠.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는 거지 주소지 법원 아니다. 뭐 민법은 한 번 나왔지만 중개사법은 이런 거 장난 잘 쳐요. 중개사법은 찌꺼반 과목이라. 자, 5번 임차인은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한테 청구해야지. 별 3개. 이것도 4번이나 나왔어요. 잘 나와 이 동네 등기명령. 자, 3번 양가로 3번 등기명령 효력 동그라미 1번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시점에서 취득. 하지만 보통은 등기 받기 전에 이미 취득해 놨겠죠. 오, 그러면 그대로 유지. 자, 중요한 건 여기도 별 3개 하시고 이렇게도 나와요. 처음 취득하거나 기존은 유지 같은 말이요. 자, 오른쪽. 이게 더 중요하죠. 임차권 등기 받은 후에는 설사 대항력권, 즉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지 않는다. 별 3개, 별 3개. 자, 3번 왕별. 임차권 등기 경력인 주택을 구후 임차한 소액 임차인에게는 5,500만 원 서울 기준 5,500만 원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법이에요. 법. 판례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넣었어. 그래서 등기 박혀 있는 주택에 세 들어간 소액 임차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가라 문제 또는 새끼 문제 그런 것 때문에. 4번
등기명령인데 등기가 격려됐네요. 임대인 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이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 이행 의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행 아닙니다. 별 3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달달달달 하시면 임차권 등기명령 어떤 문제도 다 맞힐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요. 하나 간단한 거 있어. 한 장, 2장만 넘겨봐요. 2장만 넘겨봐요.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권. 1분도 안 걸려요. 자, 오른쪽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권 법 조문이 있죠. 523페이지. 오른쪽 조문 하나 있죠. 자, 증액 청구할 때 제한이 있어요. 5% 초과 못해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해요. 그게 이 법 조문이에요. 자, 어디 있느냐? 2항부터 봐요. 2항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인은 차임 증액하겠죠. 차임 보증금 올려달라고. 자, 1항 때 읽을게요. 제가 시간이 돼서 마음이 급해. 차분히 합니다. 자, 당사자는 제1항 당사자는 약속된 차임 또는 보증금이 밑에 떨어져요.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를 향해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감액, 합성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한 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하지 못한다. 1년 제한. 그 다음에 제2항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제한. 그래서 5% 20분의 1을 5%로 외워요. 그래서 그래야 잘 외워져요. 5% 1년 제한. 이렇게만 하면 끝나버려요. 증액 제한이에요. 감액 제한 그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 갔어? 자, 봐봐요. 약속된 차임 또는 보증금, 월세죠. 월세 또는 보증금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뭐 물가 안 올라도 올릴 수 있어요. 상당하지 않게 되면 이건 뭐 경제사님이 이딴 건 필요 없어요. 다 올릴 수 있어요. 장래를 향해 증액 청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이런 건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증액 제한이죠. 이거죠. 주인이 월세 올릴 때, 보증금 올릴 때 20분의 1, 법상 20분의 1이고 잘 안 헤어지니까 5%로 해요. 5% 한꺼번에 5% 초과해서 못 올립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처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못해요. 1년 기다렸다 올려도 5% 범위 내에서. 그래서 5% 1년 이렇게 하면 돼. 상가도 똑같아요. 상가나 주택이나 5% 초과 못해요. 1년 이내는 하지 못해요. 5% 1년. 외워요. 별 3개 하시고. 된 거예요. 5% 1년. 끝난 거예요. 자, 우리 주택 다 끝났어요. 이제 10분간 쉬고 상가.